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공부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동시에 또 하게 되는 생각이 머리가 참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머리, 지능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가 머리가 나쁜 아이보다 적게 공부하고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공부머리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도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고 책도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나 공부머리가 공부와 성적을 완전히 100% 결정짓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공부머리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유불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100% 완전히 결정짓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공부머리가 좋아도 성적이 나쁠 수 있고 공부머리가 조금 나쁘더라도 열심히 해서 나름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에 지능과 공부머리 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20년간 수많은 우수 학생들을 관찰해 보니까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저의 관찰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이 똑같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최우등 아이들은 단순히 머리 좋은 것 이상으로 무엇이 다른지 오늘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크게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지 능력이라는 건요,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과정, 여기에 관여하는 요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집중해야 되겠다. 주의력을 기울여서 집중하고요. 저게 뭔지 지각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기억해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적용하는 그런 사고력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인지적 능력이죠. 생각해보면 공부는 모두 이 과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주의 기울여서 선생님 말 듣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기억한 다음에 문제 풀 때 적용하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인지 과정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인지 과정 그 자체가 공부고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좋으면 쉽게 말해서 공부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당연히 잘하는 겁니다. 비인지 요소란 말 그대로 인지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비인지 요소들 소개하고 이 요소들 기르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 요소 첫 번째, 바로 학습 지향성입니다. 학습 지향성이란 아이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관계를 지향하죠. 무엇을 향할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바로 이 지향점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지향점이 모두 서로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학습을 지향하고요. 어떤 아이는 놀이를 지향합니다. 학습을 지향하는 아이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노는 것을 지향점으로 가진 아이들은 늘 놀고자 하고 학습을 싫어합니다. 배울 기회가 있어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죠. 예를 들어 놀이가 지향점인 아이들은 학교 수업 중에도 뭔가 배운다기보다는 자꾸 다른 짓을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학습 지향성을 길러 주셔야 되는데 학습 지향성을 기르려면 공부에서 재미를 느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재밌다라고 생각되면 하고 싶어지잖아요. 배운다는 행위 자체에 재미를 느끼면 계속 무언가를 하니까요. 반면 재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재미없으니까 당연히 하기 싫겠죠. 그래서 공부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공부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요, 단기적인 결과, 성적이나 점수 같은 것에 우리 부모님이 신경을 덜 쓰셔야 합니다. 높은 점수, 좋은 성적은 단기간에 얻어지지 않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영특하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80~90%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걸리는 시간을 부모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결과 나오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공부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주세요. 시험이라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하면서 아이가 그래도 어제보다, 그래도 지난주보다, 그래도 지난달보다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점수가 아닌 태도나 능력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면 아이는 성장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공부에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성장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게 되고 학습 지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는 게 재밌네 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성적이 오르고 점수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좀 더 아이를 믿고 긴 시간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인지 요소 두 번째, 자기조절력입니다. 자기조절력이란 자기 행동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학습을 하는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놀고 싶은데 참고 책상에 앉아야 하죠. 이게 공부가 아주 즐겁거나 흥분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하고 싶은 걸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절력이 없다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를 하지 않고 성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조절력을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부모님께서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적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 환경에서 아이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명확한 규칙으로 정하시고요.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자기조절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도 되는지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면 안 되는 것을 참는 것. 이게 바로 자기조절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부모님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언어로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셔야 해요. 이건 안 된다 그래 놓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허용을 해줘요. 이건 된다고 해놓고 그날 부모님 기분에 따라서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떨까요? 아이가 규칙을 더 이상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죠. 아이는 그러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조절력을 기를 수가 없으니까 명확한 규칙 세우기,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 요소 세 번째,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공부했을 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효능감이 없으면 내가 이걸 뭐하러 해? 해봤자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번에 탁 성공시키는 경우 잘 없어요. 실패하다가 그 과정에서 힌트를 얻으면서 점점점 성공의 방법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수정해서 성공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잘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성공할 때까지. 그런데 만약 부모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어떨까요? 혹은 아이의 실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어떨까요? 실패하면 부모님이 너무 실망해요. 큰일 날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어요. 아니면 또 혼을 내요.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워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시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를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실패는 안 하겠죠. 안 했으니까. 그런데 실패를 안 하니까 당연히 성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지 않고 실패도 성공도 하지 않는 아이는 자기 효능감이 무척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고 해봤자 실패하고 그러니 안 한다.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실패에 너그러워지세요. 아이가 잘 못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실패했을 때 누구나 당연히 실패한다고 말해주세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실패를 고치고 새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실패해서 주저앉느냐의 차이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실패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요. 실패하더라도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따가 다음에 다시 시도해서 성공할 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시험 점수가 낮아도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망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말고사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실패했지만 다시 하면 되니까요. 비인지적 요소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책임감입니다. 공부와 학습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공부는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이고 나의 책임이니까 마땅히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책임감이 없으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엄마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엄마가 보는 앞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안 보면 안 하게 되겠죠. 엄마 일이니까 하기 싫은데 안 하면 혼내니까 보는 데서만 하는 척, 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책임감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 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책임감을 길러 주셔야 하는데요.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아이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1,000원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100만 원도 다룰 수 있어요. 물론 1,000원을 다룬 후에 10,000원,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다루는 과정까지의 어떤 연습은 필요하겠죠. 저절로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1,000원을 다루면 100만 원을 다룰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1,000원을 못 다루는 사람은 절대로 100만 원을 다룰 수가 없어요. 둘은 똑같이 돈을 다루는 일인데 100만 원을 다루는 것이 1,000원을 다루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공부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려면요, 공부 이전에 정말 간단한 작은 일에서부터 책임감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것들 작은 집안일 맡기면 좋죠. 수저 놓고 신발 정리하고 불필요한 전원 끄고 화분에 물 주고 이런 식의 작은 집안일을 아이에게 맡기세요.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부름 시키지 마시고요. 요거는 너의 일이다. 이건 너의 책임이다 라고 해서 아예 맡겨두세요. 계속이요. 아이는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자신이 진두지휘하면서 책임지고 일을 마무리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감도 길러지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력까지 다 같이 길러집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해본 아이는 나중에 학습을 할 때 이건 내 일이다. 내가 주인이 돼서 책임지고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 요소 4가지 알아봤습니다. 학습 지향성, 자기 조절력, 자기 효능감, 책임감이었는데요. 오늘 알려드렸던 방법들 이용하셔서 우리 아이의 비인지적 요소를 하나씩 길러주신다면 점차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고 성적이 올라가는 모습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